우리 계속해서 295쪽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제 대인세와 대물세. 결론부터 말하면 대인세가 뭐예요? 대물세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거는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취득세, 등록세 쭉 할 때 꼭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예요. 대할 대자. 그러면 대인세 그러면 대인세 제가 한자를 쓴 거는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그냥 의미가 그대로 전달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대물세.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 대자를 붙이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은 대자를 안 붙이고 그냥 인세, 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래서 교수님마다 이 표현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인세, 그다음에 물세. 그러면 여러분 써져 있죠. 사람이 자죠.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 물세. 요거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여러분? 물건,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을 기준해서 부과되면 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인적성 하나하나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여러분 특성상 대인세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인세는 성격상 과세 방식이 납세 의무자별로 얘는 합산 과세랍니다. 합산 과세. 그리고 합산 과세일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걸 원칙한다. 조금 어려운 말 나오네요. 괜찮아요. 지금 처음 몰라도. 그 다음에 대물세는 여러분 과세 물건별로 얘들은 무슨 과세하냐? 개별 과세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 과세를 할 때는 적용하는 세율이 무슨 세율이냐면 비례세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특성은 뭐냐면 여기는 대인세는 무슨 과세란 말 나왔고 여러분? 합산 과세. 사람을 기준해서 합산해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한다. 특히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진세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대물세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개별 과세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를 한다. 요게 우리 대인세와 대물세일 때의 과세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인세 성격을 띠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냐면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대인세에 해당하고 대물세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지방세 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만 요 재산세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요 대물세에서 제외한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은가? 앞으로 배울 거 미리 지금 잠깐 먼저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뭘 설명하려면 대인세가 뭔지 대물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씨가 있어. 갑씨의 명의로 A 부동산도 있고요. B라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C라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의 명의로 지금 부동산을 몇 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갑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나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으면 저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의 명의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몇 개 갖고 있다고? 3개. 그러면 대물세다 그러면 여기 세금을 때릴 때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물건.
그러니까 A 명의로 몇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값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B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C 부동산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때리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대물세는 이렇게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때리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물세다 그러면 값은 세금을 몇 개 내야 되는가? 세 개를 내는 거죠. 물세는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가세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부동산 지금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대물세는 몇 개가 부과되는가? 세 개가 따로따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인세다 그러면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갑의 명의로 지금 몇 개 갖고 있죠, 여러분? 세 개. 요걸 다 뭐 한 가에? 합한 가에. 그래서 이 합한 가액에 대해서 떼는 게 바로 뭐냐면 인세입니다. 인세. 자, 다시 한번. 대물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 이거 다 누구 거다고 여러분? A, B, C 다 갑 거야. 그러면 이때 세금을 때릴 때 납세 의무자의 값을 볼 거냐, 과세 물건별로 볼 거냐. 그래서 대물세는 써져 있어. 뭐로 봐라? 물건을 봐라. 그러니까 대물세를 때릴 때는 각각 갑이 갖고 있더라도 각각 A, B, C 따로따로 세금을 따로따로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물세는 여기 지금 재산이 몇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대물세도 몇 개 나오는가? 세 개. 그 다음에 대인세는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 그러면 A, B, C 세 개 있지만 이거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요거를 다 뭐 한가에? 합한 금액을 가지고 한 번에 누구한테 때리라는 얘기야? 갑한테 때리니까. 그러니까 인세는 몇 개 나오는가? 인세는 몇 개 나와? 하나. 재산 대물세면 세 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인세는 이거 A, B, C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이걸 다 뭐 해갖고 합산해서 합한 가액이 돼서 세금을 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세.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취득세는 뭐라고 나왔죠? 대물세로 나왔죠, 취득세. 그러면 갑이 올해 2019년도에 A 부동산도 취득했고 B 부동산도 취득했고 C 부동산도 샀어. 몇 개 샀다고 올해? 세 개. 그러면 갑의 명의로 세 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사람을 본다, 물건을 본다. 물건. 그러니까 갑이 A 부동산 취득하면 A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따로 하나 가세하고 또 갑이 또 B 부동산 취득하면 또 취득세 또 따로 때리고 C 부동산을 또 갑의 명의로 쓰면 취득세 또 따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을 올해 몇 개 쓰면 세 개 쓰면 취득세도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세 개가 부과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야. 양도세. 자, 갑은 올해 A 부동산도 팔고 B 부동산도 팔고 C 부동산도 팔았어.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우리 몇 년 단위로 하냐면 1년 단위로 합산한 과세예요. 몇 년 동안에 발생한 것을 1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금액을 총액을 구해서 총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올해 A, B, C 세 개를 부동산을 양도했죠. 그럼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한 금액을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연말정산 들어보셨죠? 본인 또는 아저씨가 직장을 다녀. 그럼 직장을 다니면 일을 하고 이제 뭘 받죠? 급여를 받죠. 근데 급여는 매달 받잖아. 그러면 자 매월 급여가 지급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요 급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야. 그러면 사장님이 나한테 500만 원 뭘 줄 때? 급여를 줄 때 5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요 500만 원에 뭐로 여러분? 소득세를 빼고 주죠. 이해하세요? 돈 줄 때 세금 빼고 주잖아. 아예 돈 줄 때부터 빼고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그래. 원천징수. 돈 줄 때 세금을 은행에다 여러분 우리 예금했어. 우리 은행에다 예금하고 나면 나중에 예금 해지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이자 나오죠.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줄 때 그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준다니까. 그러니까 돈 줄 때 주는 사람의 세금을 떼고 준다. 요걸 우리 세법 용어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가장 많이 들은 여러분 세법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토요일. 토요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꿔?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뭐 한 번씩 사는 거 없어? 로또. 로또. 안 사, 로또?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사봐야 당첨 안 돼. 진짜 하늘의 점지를 받아갖고 팔자에 목돈이 생길 팔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팔자에 사주팔자 목돈 없음 그러면 그 남만 사봐도 돈만 깨져, 여러분. 원래 로또를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복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권. 복권은 여러분 봐. 복을 주는 채권이란 얘기야. 즉,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려면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일을 하면 그때는 복권 사. 근데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사면 안 돼. 그러면 자, 제가 로또 당첨됐어. 그럼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당첨금을 받으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은 농협이 취급해. 그럼 농협에 가서 자 1등 당첨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축하합니다. 베리 콩글레줄레이션 그러면서 뭐 1등 당첨금 25억을 줘. 그럼 25억 원이나 돈을 줄 때 당첨금을 줄 때 농협은 25억 지급에 대한 뭐를 떼고 줘? 소득세를 떼고 줘.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항상 뭐를 떼요, 여러분? 소득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빼고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모으면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액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1월 달에 연말 정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을 뗄 때는 돈 줄 때 뗄 때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뗀 거고 500만 원 가지고 세금을 뗀 거고 요거를 1년치로 합한 거죠. 1년이 지나가면은 12개월치가 나면 얼마 받는가 이거 총 6천만 원인가요? 응? 5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 남아.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고? 6천만 원, 그러니까 매월 받은 금액은 얼마? 500. 그럼 원천징수할 때는 6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뭘 금액을 가지고 다닌다고? 500만 원을 가지고 세금을 뗀다고. 근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니까? 6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 우리 연말 정산해서 각종 소득세 공제 받았죠. 그래서 공제를 해서만 나와갖고 이제 세금이 나오겠지. 그럼 내가 1년 동안 원천 징수된 세액하고 확정된 소득세액을 비교해서 여러분 내가 원천 징수된 세액이 더 많으면은 이제 뭘 받아? 환급 받잖아. 환급 받죠. 이걸 우리 근로자들은 뭐라 하냐면 13월의 급여라고 그래. 환급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 여러분? 1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인세. 그다음에 그냥 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하나씩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물세.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로 원칙을 한다? 대물세. 그러면 여러분 제 명의로 재산이 지금 몇 개 갖고 있죠, 여러분? 갑의 명의로 A B, C 재산 몇 개 갖고 있어? 3개야. 그러면 재산세를 때릴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한 번에 다 과세한다. 이걸 따로따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재산별로 따로따로 무슨 세니까? 대물세. 근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또 종합부동산 때린다. 그때는 무슨 과세하라, 여러분? 합산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계속해서 설명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말을 1년 내내 할 거야. 1년 내내. 설마 1년 내내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공부를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면 1년 내내 들어도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또 어려운 말 나왔네. 거기 종가세와 종량세란 말이 있어.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뭔지는 좀 알아두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세요.
세법은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죠. 세액. 자, 얼마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고 나면 자, 취득세 공부했어. 등록면허세 공부했어. 재산세 공부했어.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어. 양도소득세 공부했어. 그러면 그걸 공부한 결과로는 뭐가 나오냐? 얼마예요가 나와야 돼요. 그래, 나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 얼마 내야 되는데 재산세 얼마 되는데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세 계산은 여러분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써져 있는데 세액은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야. 그래서 모든 조세의 세액은 항상 계산 요소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요.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냐면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워. 과세산 이렇게 외워야 돼. 무슨 산? 과세산. 여기서 가까운 산이 뭐 있죠 여러분? 청계산. 그러면 청계산 우린 안 가? 안 가. 우리 무슨 산 가야 돼? 과세산 가야 돼. 과세산 할 때 과가 뭐예요 여러분? 과세표준.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한다고? 세율. 그래서 나온 걸 뭐란다 여러분? 산출세액. 그래서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어. 모든 조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와.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예요? 재산세 얼마예요? 종합부동산세 얼마예요? 양도소득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적용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에 과세표준이 금액,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 과세표준이 금액,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요거를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그래서 종가세는 과표가 가액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종가세.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과세표준은 뭐로 표시가 된다고 여러분? 금액으로, 얼마로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가액으로 표현된다 해서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종가세라고 그러는 거고,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가 있어요.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가 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종량세랍니다. 그러면 물량, 금액이 아닌 물량의 대표냐 뭐가 있냐면 건수, 한 건당 얼마, 뭐 두당, 사람 한 명당 얼마, 또 1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량으로 표현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종량세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과정에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 그게 뭘까?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내는 세금이 있다고. 그것도 대부분 규칙적 반복적으로 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주세죠. 술 안 먹어? 그러면 일주일에 술 몇 번 마셔요? 보통. 솔직히 우리끼리가 괜찮아.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아는가? 술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정도 마셔요? 솔직히 다 조사 나간다. 몇 번 정도? 한두 번?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실 때 술값을 내야 되겠죠. 근데 술값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주세가 포함됐어요. 술에도 뭐가 붙는다고? 세금. 그래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 하냐면 주세. 술주자 써갖고 주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뭘 마실 때는
술을 마실 때는 술값에다가 뭐가 부과됐다? 주세를 부과됐다. 그런 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술의 값에는 주세가 포함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뻑하죠. 얘 봐라. 공인중개사 공부하더니 새끼들아,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주세를 계산할 때는 주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과표가 금액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면 1리터, 리터. 그러면 리터. 또 여러분 과세 유흥 장소, 호텔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카지노 도박장 이런 데 가면 그 카지노 도박장에 들어갈 때에 세금이 부과돼. 그게 바로 뭐가냐면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돼. 근데 거기는 입장 인원당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정해졌어. 그러니까 거기는 과표가 금액이 아니라 뭐로 표현되는가? 두당 한 사람당 얼마. 그래서 카지노 도박장 들어갈 때 내국인이냐 외국인에 따라서 인원 한 사람당 얼마가 내. 근데 외국인에 들어갈 때 개별 소비세가 높을까요? 아니면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갈 때 세금이 더 쌀까? 자, 다시 한번 카지노 도박장을 들어가는데 외국인이 들어갈 때 내는 개별 소비세하고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갈 때 내는 그 개별 소비세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금이 비쌀까? 내국인이 들어가는 게 더 비싸고 외국인이 들어가면 싸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외화를 자본을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많이 오라는 얘기, 세금을 안 드릴 테니까 때려도 적게 때니까 많이 와서 카지노 하다가 돈 뿌리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카지노 도박장 들어갈 때는 외국인 행사에 대해 내국인 행사를 해야 돼. 외국인 행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할인 딱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예. 그래서 세금 많이 들었죠. 이렇게 과표가 건수, 두당, 리터 등 수많은 뭐로 표현되는 조세를 여러분 물량 써져서 뭐로 표현돼서 물량으로 부과한다 해서 여기 뭐라 써진가 여러분 종량세. 그래서 여러분 종량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 밑줄 한번 쳐봐요 여러분. 거기 종량세에 주세도 있고 막 여러 가지만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1번 밑줄. 등록면허세 1번. 요것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해. 다른 걸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예. 우리가 뭐 주세 이런 거 안 나. 개별 소비세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시험범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우리 이제 실제 나와. 등록면허세 공부하면 요 종량세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과세 표준의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그러면 종량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세야? 기본적으로 종가세야, 종가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바로 종량세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세다 여러분? 종가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과표가 금액, 가액으로 표현된 조세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종가세. 그러면 이제 종가세 나왔으니 이제 뭘 곱해야 되죠? 세율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종가세 때는 여러분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여러분 일정한 항상 비율로 표시가 돼요. 비율로. 그러니까 세율이 일정한 뭘로 표시된다고요? 비율로 표시가 된다 해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분 정률세 그래요. 정률세. 그래서 금액이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세율은 일정한 뭘로 표현된다고요, 여러분? 비율. 그래서 비율로 표시가 된다 해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정률세. 비율로 표현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몇 프로 했죠, 여러분? 10%라고 그랬죠. 다 아시죠? 부가치세는 여러분 많이 낸 세금이잖아. 물건 속에 10% 뭘로 내? 부가치세.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 날 때 저 테크노마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PC를 교체하려고 한 10년 된 PC 되다 보니까 이제 버벅대. 뭐 인터넷 뭐 들어가면 그냥 로딩 딩딩딩딩 뭐 그리고 버퍼링만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PC를 싹 새대로 좀 교체해 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사양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PC를 딱 골랐어. 그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에 물어봤겠죠. 제가 종업원한테 점원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 사양의 PC 얼마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보면서 뭐를 물어보냐면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봤죠? 물건 살 때. 그러면 자, 현금 결제하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 깎아드릴게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현금 결제를 좋아해? 카드 결제를 좋아해? 현금 결제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현금 결제할 때는 10% 빼준대. 카드 결제하면 다 받고 현금 결제하면 10% 빼겠다. 그러면 그 현금 결제 때 10% 빼주겠다는 것은 걔들의 물건 가격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뭘 빼주는가? 부가가치의 10% 안 받겠다는 얘기야. 물건 가격 원래 걔네 판매가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할 뭐를 부가가치의 10% 받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고발하면 돼. 그 국세청에 고발하면 그거 다 걸려. 현금 결제할 때와 카드 결제할 때는 금액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실무 나가면 이렇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야. 즉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무자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고 여러분 또는 간이 과세사업자가 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간이 과세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사업자면 여러분은 수수료 몇 프로를 10%를 부가세를 한 번 더 내야 돼. 그런데 반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업자면 간이 과세사업자면 여러분 10% 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10%를 안 내.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갖고 여러분이 자 내가 임대차 중개해 주세요. 또 매매 중개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가 여러분한테 매매 또는 임대 창구에 대한 뭐를 받아? 중개 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면 그때 중개 수수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이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사업자면 뭘 받아야 된다고?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얼마를 받아? 110만 원을 받아. 11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갖고 10만 원 뭐로 받은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은 거니까 부가가치세 10만 원 받았다가 뭘 교부해줘 여러분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 세금 계산서를. 근데 이 여러분이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업자면 간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10%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어쨌거나 부가가치세는 가액이 얼마나 가격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 10%의 비율로 부과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정률세. 그러니까 여러분, 종가세일 때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정률세와 연결돼. 얘는 짝꿍이야, 짝꿍. 짝꿍. 종가세는 항상 뭐와 연결된다? 정률세와 연결돼. 그 다음에 종량세일 때는 여러분 항상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일정한 금액.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표현돼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액세. 그러면 항상 종량세는 뭐와 연결되느냐? 정액세와 연결됩니다. 짝꿍이야, 짝꿍. 우리 학교 다닐 때 짝꿍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항상 같이 다니던 짝꿍이 있었잖아. 그래서 종가세는 뭐가 나오고 정률세, 종량세 때는 뭐가 나오다 그러면 정액세가 나온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이거 하나 갑시다. 이 정률세가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방세는 천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천분율로 표시가 되고 국세는 백분율로 표현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10%다. 그러면 법률에서 10%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률에서 10%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세일 때는 100분의 10 이렇게 표시해요. 100분의 10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럼 이거 몇 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
10%를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100분의 10 이렇게 표시한다고. 맞죠? 10%면 100분의 10. 근데 이게 만약에 국세가 아니라 뭐면 지방세면 얼마로 표시가 되냐? 1000분의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여러분? 100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 그래서 지방세는 몇 분율로 표시가 되고 여러분 1000분율로 표시가 되고 국세는 몇 분율로 표시가 된다? 100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100분율. 그럼 부가치 10% 그러면 법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규정됐으면 지방세에서 표시가 되던 지방세는 뭐니까 1000분율이가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100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거 100% 그러면 큰일 나죠. 둘 다 몇 프로를 말하는 건데 10%를 말하는데 국세는 몇 분율 표시고 100분율, 지방세는 몇 분율 표시가 된다 그러면 1000분율로 표시가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종가세, 종량세가 나왔고 여러분 7번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7번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296쪽에도 뭐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뭐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외울 필요도 없고 지금 볼 이유도 없어. 볼 필요. 나중에 제가 보라고 그럴 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7쪽에 우리가 아까 요거는 설명드렸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에 따라서 위 중간에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꼭 외워야 될 게 뭐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걸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당장 외우진 않아도 요 부분은 별표 표시 하나 해놨죠.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이미 별표 표시가 돼 있네. 됐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99쪽 보세요. 298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는 안 나와. X 표시해 주세요.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가. 참고만. 자, 그 다음에 299쪽에 세법 용어가 나오죠. 자,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법률상 용어를 좀 정리해놨는데 1번 국세, 2번 지방세. 이건 이미 우리가 했죠. 국세, 지방세.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300조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부터 들어갑시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부터 갑니다. 요거는 다음 주 이제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걸 계속 공부할 거야.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 옆에다 좀 얘기해갖고 세법 선생님한테 찍겠다. 한 번만 더 안 나오면 집에다 전화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야 돼, 여러분. 응? 다음 주도 4분 남아 있으면 이제 쫓겨나는 거야. 자, 아니 4분이 남으면 되지. 40분 계시면 40명만 계시면은 안 돼. 100명 채워야 돼. 응?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할 게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